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누군가가 비타민 C 하나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아침 식탁 위에 올려둔 영양제 통, 직장 책상 서랍 속에 넣어둔 그 통. 한국 성인 10명 중 7명이 매일 영양제를 챙겨 드십니다. 그것도 몸을 지켜준다는 믿음으로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이 처음부터 잘못된 것이었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비타민 C가 항산화제라는 것, 염증을 잡아준다는 것. 그동안 아무도 이걸 여러분께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어요. 의학적으로 들여다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어요. 뇌졸중을 보는 의사, 폐암을 보는 의사, 심장을 보는 의사. 그분들도 암에 걸립니다. 영양제를 아무리 먹어도 막을 수 없는 진짜 이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비타민 C가 왜 여러분이 믿어온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지, 영양제로 염증을 못 잡는 구조적인 이유, 그리고 의사도 암에 걸리는 진짜 이유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병원에서 벌어지는 한 장면을 보셔야 해요. 뇌졸중을 막으려고 항혈전제를 드린다고 해보죠. 그런데 환자분이 속이 쓰리다고 하세요. 위벽 보호제가 들어갑니다. 이번엔 소화가 안 된다고 하세요. 소화제가 들어가요. 그 다음엔 팔다리가 아프다고 하시니 진통소염제가 또 들어갑니다. 그러면 속이 더 쓰리다고 하시니 위벽 보호제를 하나 더 얹어요. 처음엔 약 하나였는데 어느새 5가지가 됐어요. 이 숫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약이 약의 부작용을 덮고 그 부작용을 또 약이 덮는 겁니다. 러시아 인형처럼 약 안에 약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의학에서 폴리파머시라고 합니다. 환자가 불편하다고 하면 그 원인이 뭔지 따지기보다 빠르게 약을 하나 더 넣어버리는 방식이에요.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이 약을 5가지 이상 복용하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입원 위험이 18%, 사망 위험이 25%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입니다. 한 번 드시기 시작한 약이 어느 순간 한 움큼이 돼 있더라. 그런 경험 있으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혹시 지금 드시는 약이 5가지가 넘으시는 분 계세요? 그분들, 오늘 이 이야기 꼭 들으세요. 처음에 가장 필수적인 약 하나로 시작했는데, 환자가 호소할 때마다 그 입을 빠르게 막는 방식으로 약이 쌓인 거거든요. 근본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불편한 증상을 덮는 겁니다. 그렇게 약이 늘어나면 그 약의 부작용이 생기고 그 부작용을 덮으려고 또 약이 들어오고 이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정말 가슴에 새기셔야 해요. 왜냐하면 영양제도 이 구조와 정확히 똑같거든요. 염증이 왜 생겼는지는 모르겠고 염증에 좋다니까 일단 먹어봅니다. 잘 안 듣는 것 같으면 다른 걸 먹어봐요. 그게 또 맞지 않는 것 같으면 또 다른 걸 얹습니다. 원인은 그대로인데 영양제만 쌓여가는 거예요. 좋다더라는 말 한마디가 의학적 판단보다 더 빨리 손을 움직이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정작 중요한 질문은 아무도 안 해요. 왜 내 몸에 염증이 생기는 거지? 왜 자꾸 이러는 거지? 그 질문을 하셔야 하는데 영양제 하나 더 사는 걸로 그 질문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약이 처방처럼 쌓이듯 영양제도 똑같이 쌓입니다. 그리고 그 영양제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비타민 C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토록 믿어온 비타민 C, 과연 진짜로 몸을 지켜주고 있는 걸까요? 혹시 매일 드시면서도 몸이 나아지는 느낌이 없으셨던 분들, 그게 기분 탓이 아니에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비타민 C가 항산화제라는 말 오래전부터 들어오셨죠? 먹으면 활성산소를 없애주고 염증을 막아주고 면역을 높여준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항산화 효과가 상당히 과장되어 알려진 겁니다. 비타민 C의 진짜 주된 역할은 따로 있어요. 우리 몸에서 콜라겐을 만들 때 전자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 반응에 참여하는 물질이에요. 화학적으로는 그게 산화 환원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마케팅에서 항산화라는 말을 붙인 거예요. 물론 항산화 작용이 아예 없다는 건 아닙니다. 다만 우리 몸이 염증과 싸울 때 실제로 주력으로 쓰는 항산화 시스템은 따로 있어요. 우리 몸속에 원래부터 타고난 항산화 효소들이 그 역할을 합니다. 이 효소들과 비타민 C를 비교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비타민 C는 한 번 반응하면 다 달아버리는 일회용 건전지예요. 쓰고 나면 끝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속 항산화 효소는 계속 충전되는 충전지예요. 반응하고 또 반응하고 무한대로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충전지 하나가 일회용 건전지보다 압도적으로 낮듯이 체내 효소들에 비해 비타민 C의 항산화 효율은 압도적으로 낮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비타민 C는 화학 반응을 직접 참여자예요. 한 번 반응하면 물질이 변형돼서 다시는 같은 일을 못합니다. 그런데 효소는 촉매예요. 자기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반응을 도와주는 거예요. 마치 불을 끄는 소방관이 매번 새로 교체되는 게 아니라 한 명의 소방관이 수천 번 불을 끄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대로 된 항산화 물질은 반드시 촉매여야 합니다. 직접 반응하는 물질로는 우리 몸을 지키기에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면 비타민 C를 왜 필수 영양소라고 하냐고 물으실 거예요. 맞아요. 없으면 안 되는 물질이에요. 하지만 없으면 안 된다는 말이 많이 먹어야 한다는 말과 같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옛날 유럽 평민들이 수백 년 동안 제대로 먹지 못하던 그 시대에 각기병, 괴혈병이 생겼습니다. 음식을 극도로 못 먹으니까 그게 부족해서 생긴 병이에요. 그 병들이 지금 있나요? 없어요. 지금 우리 밥상이 그 시대가 아니잖아요. 밥 한 끼만 제대로 드셔도 충분히 들어오는 양이에요. 채소 한 접시, 과일 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비타민 C를 따로 챙겨 먹는다는 건 이미 가득 찬 컵에 계속 물을 붓는 거예요. 넘쳐서 소변으로 나올 뿐이에요. 실제로 비타민 C를 아무리 많이 드셔도 몸에 쌓이지 않아요. 수용성이라서 남으면 그냥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영양제를 하나 더 살 돈과 시간으로 내 몸이 왜 이러는지 원인을 한번 따져보는 게 훨씬 더 내 몸 편이라는 걸요. 그런데 여러분, 비타민 C 이야기만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왜 의사도 암에 걸리는지 그 진짜 이유가 이제부터예요. 영양제가 아무리 좋아도 막을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 그리고 그 나이가 조용히 데려오는 것들이요.
특히 어르신들께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릴게요. 우리 면역 시스템은 젊을 때 가장 왕성합니다. 그리고 20대 중반을 지나면서부터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해요. 멈추지 않고, 쉬지 않고 계속요. 이게 어떤 뜻인지 아세요? 암세포는 어릴 때부터 우리 몸에서 매일 생겨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요. 그런데 젊을 때는 면역세포들이 그걸 바로 알아보고 잡아먹어 버려요. 마치 경찰이 넘쳐나는 동네에서는 불량배가 나타나도 바로 잡히는 것처럼요. 빠르게 발견하고 빠르게 처리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 경찰들이 지쳐버려요. 알아보는 능력도 떨어지고 잡아들이는 힘도 줄어듭니다. 불량배가 점점 활개를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암이 나이 들수록 많아지는 진짜 이유입니다. 담배를 예로 들어볼게요. 담배 연기가 폐세포를 죽이면 옆에 있던 정상세포가 그 빈자리를 채우려고 분열합니다. 원래 분열할 생각이 없었는데 갑자기 해야 하는 거예요. 급하게, 서두르면서요. 그러다 실수가 생기고 분열하라는 스위치가 꺼지지 않는 세포가 나타납니다. 그게 암세포예요. 젊을 때는 면역이 그 세포를 바로 잡아먹어요. 그런데 나이 들면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보고도 못 본 척이 아니라 진짜로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정말 건강하게 사시던 분이 갑자기 암 진단을 받으셨다는 소식 들으신 적 있으세요? 아마 한 분쯤은 지금 떠오르실 거예요. 그게 그분이 뭘 잘못하셔서가 아닙니다. 면역의 나이가 그 지점에 닿은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 남성은 기대 수명까지 사실 경우 2명 중 1명이, 여성은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릴 것으로 추정됩니다. 연간 새로 암 진단을 받으시는 분이 28만 명이 넘어요. 현재 암을 치료 중이거나 완치 경험이 있는 분이 273만 명이고요. 뇌졸중을 보는 의사도, 폐암을 연구하는 의사도, 심장을 치료하는 의사도 이 흐름에서 자유롭지 않아요. 지식이 있어도 좋은 걸 챙겨 먹어도 면역의 노화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정말 가슴에 새기셔야 해요. 오메가3, 코엔자임 Q10. 아무리 좋다는 영양제를 챙겨 드셔도 이 흐름은 바꿀 수 없습니다. 이건 영양제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거든요. 자동차를 아무리 잘 닦아도 20년 된 엔진이 새 것이 될 수 없는 것처럼요. 그렇다고 포기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걸 아는 것. 그게 오히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더 선명하게 보이게 해줍니다. 막을 수 없다면 늦추면 되고, 늦출 수 없다면 일찍 발견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이 오늘 영상에서 가장 핵심이에요. 정말 깜짝 놀라실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영양제가 진짜로 필요한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암 환자, 임산부, 심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 식사를 제대로 못 드시는 어르신, 만성 질환으로 오랫동안 입맛이 떨어져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영양제가 정말 필요해요. 음식을 통해 들어와야 할 필수 영양분이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현실이 어떤지 아세요?
정작 필요한 분들은 처방을 못 받고 인생에서 가장 건강한 20대 직장인 책상 위에 영양제가 가득 쌓여 있어요. 완전히 거꾸로 된 겁니다. 필요한 사람은 못 먹고 필요 없는 사람이 더 챙겨 먹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하셔야 할 진짜 일이 뭔지 말씀드릴게요. 원인을 찾는 겁니다. 만성염증은 원래 나쁜 게 아니에요. 내 몸을 지키려는 반응이에요. 착한 반응이에요. 그런데 왜 나쁜 염증이 되냐면 그 염증을 만드는 원인을 그대로 두고 계속 자극하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일하고 싶지 않은 직원한테 계속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쳐서 망가지는 거죠. 지붕에서 비가 새는데 양동이로 빗물을 받으면서 지붕은 안 고치는 것과 똑같아요. 양동이를 더 큰 걸로 바꾸는 게 답이 아니잖아요. 지붕을 고쳐야죠. 영양제를 더 좋은 걸로 바꾸기 전에 지금 내 지붕에 구멍이 어디 나 있는지를 먼저 보셔야 해요. 우리나라 성인 비만 유병률이 37%를 넘었습니다.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시는 분은 절반도 안 돼요. 비만, 흡연, 음주, 운동 부족. 이것들이 만성염증의 진짜 뿌리인데 비타민C 하나를 드시면서 이 뿌리는 그대로 두시는 거예요. 그게 효과가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딱 3가지만 확인해 보세요. 허리 둘레가 남성 기준 90cm, 여성 기준 85cm를 꾸준히 넘고 있는지, 당화 혈색소가 5.7%를 넘어 계속 오르고 있는지, 그리고 몸에 만성 피로나 이유 없는 통증이 반복되는지,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지금 내 몸이 만성염증의 초기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영양제를 더 살 게 아니라 지금 바로 그 원인이 뭔지를 찾아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컨디션이 좋을 때 검진을 받으세요. 몸이 안 좋을 때만 병원을 찾으시는 분들 많은데 암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가 많아요. 증상이 없을 때, 건강하다고 느낄 때, 그때 검사를 받으셔야 아주 초기에 잡을 수 있습니다. 그게 비타민C 365일치보다 훨씬 더 확실하게 내 몸을 지키는 방법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오늘부터 영양제 대신 원인을 찾기로 하신 분과 오늘도 비타민C 한 알로 넘기신 분. 1년 후 건강검진 결과지가 어떻게 달라져 있을지요? 걷는 방향이 조금만 달라져도 1년 후에는 전혀 다른 곳에 서 있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그 방향을 오늘 한번 바꿔보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매일 영양제를 한 움큼씩 챙겨 드시는 부모님이나 형제분이 옆에 계시지 않으세요? 그분들께 오늘 이 이야기 꼭 전해주세요. 비타민C 한 알보다 허리둘레 한번 재보는 게 오늘 드신 영양제보다 내일 예약한 검진 한 번이 훨씬 더 내 몸 편이라는 걸요. 우리 몸은 소모품이 많습니다. 뇌도, 연골도, 면역도 새 것으로 바꿀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면 지금 가진 것을 가장 잘 쓰는 방법을 찾는 게 맞습니다. 막을 수 없는 걸 막으려다가 정작 막을 수 있는 걸 놓치지 마세요. 가진 몸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가장 오래 건강한 사람이에요. 오늘도 건강한 선택 하세요.